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커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는데요. 공항 통합을 통해 둔화되는 인천공항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배경에서입니다.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정숙 인천시 의원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큰 이야기예요. 네. 예, 그렇죠.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중요한 시점에 나와서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 왜 이 시기에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사무처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인천공항으로 통합하자는 얘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물밑에서 시민사회나 주민들이나 정책당국자들은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부상됐던 건 이제 대선과 지선이라고 하는 네. 큰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일정에서 경기, 서울, 인천이 공동으로 이슈를 이제 부상시켜내고 대선 공약화하는 것이 앞으로 김포공항에 대한 문제, 인천공항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급부상을 시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박정숙 의원을 모신 이유는 네. 일단 5분 발언에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의회에서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분위기는 이게 지금 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인천의 문제이고 중구의 문제이고 이게 또 중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할 시간이 좀 짧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거 가면 갈수록 고구마 네. 줄거리 같고 양파 같은 네. 그런 문제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언을 통해서 어떤 설득 배경을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네.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분명히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시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너지 효과는 인천에서는 통합을 따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특히 영종국제도시에서는 네. 인프라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더디고 이런 문제들이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천에서는 이게 글쎄요, 지역에 약간의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문제, 병원 문제, 그 다음에 예. 공항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또 다른 불이익에 대한 문제들이 예. 공항만의 인천공항만의 특별한 색깔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건교위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라는 걸 보면 네. 이제 교통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네. 지금 영종에는 인천공항이 이미 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 한다는 얘기인가요? 많죠.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예. 네.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이 통합이 되면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 혹시 뭘까요? 지금 제일 뜨거운 9호선 네. 직결 문제 이것도 아마 인천보다도 강남 쪽에서 네. 먼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 제2공항철도 문제도 지금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항철도 2호 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이 부분은 원도심에 대한 게 핵심 키워드가 이제 제2공항철도인데 그것도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20만, 30만이 되어지면 지금 공항 환승 할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문제 발생되는 것이고 제3년 6교가 지금 이제 네. 착공이 되고 나면 바로 또 제3년 6교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푼 꿈에 지금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요소를 뜯어 보니까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네. 말씀 박정숙 의원께서도 이제 영종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가 제일 클 장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제2공항철도 얘기가 잘 추진 안 되고 있는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이제 김포공항이 국내 노선 인천공항으로 옮겨진다고 하면은 제2공항 철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통 인프라를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짜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이제 지난 국가 제4 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요구했던 것들이 저희가
반영이 못된 것들도 이번 네. 기회에 다시 한번 그렇죠. 동력의 기회를 가질 네, 수 예, 있고 뭐 일단 핵심은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일단 인천공항이 지금 뭐 코로나 여파에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상당히 수요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수요를 김포공항도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네, 예. 이게 옮겨온다면은 가능할까요? 일단 뭐 우리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항공업계에서 예측하고 네. 있는 거는 2022년도부터는 네. 이제 민간 여객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3년과 24년에는 예전만큼 코로나 이전만큼의 예. 여객 수요를 이제 그 정도까지 회복될 거다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24년, 25년 이후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뭐 예전에 계획했던 만큼의 자기 이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국제여행 노선의 증가를 대비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증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년, 24년에는 이제 4단계 공사가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5월 쪽으로까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노선이 만들어지고 국제노선이 늘어나고 인천공항이 예전만큼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국내 노선하고 연결하는 데 네.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불편함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제 통합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불편함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특히 지금 이제 뭐 경기 남부 지역 이제 그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은 이제 항공 정책에 이제 경기 남부권에 이제 국제 통합 민관 통합 이제 공항이 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김포공항에 있는 노선이 이제 국내 노선이 일부 그쪽으로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김포공항이 국내 노선이 굉장히 줄게 되는 거잖아요. 김포공항에 대한 그러면은 이전과 활용도에 대한 요구나 얘기는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인천공항과 이제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제 통합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더 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 김포공항 부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먼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건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활용 계획 이야기들도 같이 좀 물려 있나요? 어떤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은 최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일단 부지가 없고 집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김포공항은 여의도 면적의 거의 10배고 데이터를 보면 집을 지면 20만 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에 맞물려서 네. 그 부지의 활용도 그리고 이미 김포공항은 교통 라인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반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천에서 보면 인천에서 그 공항이 통합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의 김포공항과 영종국제도시 또 인천 시민의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공항 정책을 보면 특히 아까 이광호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공항에 대한 공항 정책은 홍도,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는 다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선을 이용해서 바로 국내선으로 환승한다 하면 아마 편의성에서는 지금보다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가지는 또 다른 매력,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이슈화돼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구에서는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제2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이 이야기 부지 활용 계획 이야기할 때면 지금 부동산 상황 때문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배경에서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네. 예.
부지 면적만 봐도 상당해요. 네. 거의 뭐 신도시급 계획일 그렇죠.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현실성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6차 항공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이게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7차 종합계획에 공식적으로 이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다른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공동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것을 이제 공약하는 것은 예.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이제 급물살 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한 보통 4, 5년 사이에 그 다음 7차 항공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에 충분히 논의와 연구 과제를 거치면서 7차 계획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지금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전 통합이 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고, 또 한 가지가 정부가 경기 남부 신공항 건설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뭔가 김포공항이 옮겨가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 경기 남부 민관 통합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국내 노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내 노선이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던 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김포공항 내부에서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서 공항에 대한 이전에 대한 목소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항공정책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타이밍에서 보더라도 인천공항으로 국내 노선이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적절한 논의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박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예. 제가 지금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게 타이밍상 맞다는 생각을 했고, 정부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부하고 국토부가 의지가 예. 있냐 없냐는 지역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 과제를 도출해내려면 어차피 이 문제를 다뤄줘야만 연구 과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항 자체가 김포공항공사와 네.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기관이 어떻게 필요한지, 뭐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기조로서는 네. 입안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높여서 중구 아니면 인천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공약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함도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시점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국힘에서 한 분 빼고는 이제 저 하나밖에 없어서 네. 누구랑 의논하고, 사실 기간도 너무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렸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이미 언론 쪽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네. 해서 또 다른 인천공항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 만약에 대선 공약에 제대로 좀 넣을 수 있으면 인천의 예. 발전에 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예. 지금 저 인천시의회에서는 촉구 결의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준비하고 네, 네. 계시고요. 예.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천시 내부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이제 대선 공약 1판을 냈어요. 1판 냈고 저게 이제 MRO 등 인천공항과 관련된
정부의 건의할 사항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천시 내부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그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이 추진 방법의 여부 이런 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넣었던 네. 것 같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이제 뭐 결의문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논의가 시의회나 시정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물밑에서만 이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종도 이제 주민들이 먼저 이거를 이제 부상시키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인천의 항공정책과 관련된 문제, 항공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던 어떤 그 시민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으니 저기서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할 예정이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월 달 안에 그 논의를 좀 마무리해서 10월 안에는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하고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뭐 정의당 등의 있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네. 11월 중순까지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을 좀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공론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이 이야기가 일단 찬성 여론은 지역에서 상당히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다만 또 이제 반대 여론이 또 부딪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인접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도 사실 생각해 가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논의 자체가 서울시 의회 그다음에 네. 양천구 의회에서 일찍이 공항의 국제선 증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항공소음이 피해가 크다. 그래서 환영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국제선을 증설하는 그 모임이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꾸려졌고 그러면서 예. 제가 이제 통합 문제가 나오면서 그 물살을 타게 됐는데 인천에서 보면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그 문제를 인천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것만 보여지는데 사실 노선을 보면 김포공항에서 영종국제도시를 통해서 제주도로 가는 노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피해는 네. 인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소음의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소음이 그러면 제주도와 김포에서 그 포화 상태가 얼만큼인지를 보면 세계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 노선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소음의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회항하면서 드러나는 소음보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소음이 조금 5단계까지 계획된 거기 때문에 예. 좀 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쟁점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인천 지역의 이제 소음 피해를 그동안 보고 있던 주민들이 얼마나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갖게끔 할 거냐 네. 뭐 이런 게 가장 큰 지역에서는 큰 쟁점일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제 인천시나 국토부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해 가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준비 단계부터 그런 걸 좀 논의해야지만이 지역 내에 어떤 갈등 구조나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서울의 이해관계 문제인데 서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역 경제나 서울의 발전이 더 맞느냐 아니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 지역의 효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이제 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대충 예측되어지는 거는 이전했을 때의 서울 지역의 경제적 효과나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듣고 이제 세 번째는 경기도 문제입니다. 경기남북권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아마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김포공항이 노선을 일부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만약에 이제 김포공항이 이전을 하거나 폐쇄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전부 노선을 옮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할 텐데 남부 지역에 만들어진 공항이 가질 수 있는 수용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적인 논의들을 충분히 하면서 경기도 지역도 설득한다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의 어떤 목표, 공동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일단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뭐 출범 일정도 있고 네. 또 여론 상황을 보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 시간을 다시 마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